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코로나19로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뭐 사실상 시장이 패닉장이 됐고, 이번 주에만 뭐 거의 한 10%, 미국 장도 한 10%, 우리나라 장도 한 1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목이 사실상 없는 것이죠. CD 주문도 외국인들 이번 뭐 수목 이틀 동안에 거의 한 4천억? 네, 4천억 가까운 물량을 던졌습니다. 코스닥에서만. 그러니까 뭐 이번에 CD 주문 들어온 종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많이 안타깝고, 지금 주식하고 계신 분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속이 쓰릴까, 네,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뭐 외부 악재에 의해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 이거는 뭐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 400만 명, 500만 명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고통이니까, 예, 너무 상심은 하지 마시고 주말 좀 편하게 지내시고, 뭐 다음 주에 또 시장은 회복하겠죠. 지금까지 이 주식 시장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식 시장이 끝까지 침체됐던 적은 없습니다. 길어야 2개월. 과거 사스 때, 메르스 때 다 2개월 안에 다 회복을 했으니까, 뭐 지금 거의 한 40일째죠. 네, 사태가 나온 지가.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때는 또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빠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제일 먼저 강하게 반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시면 사실 이번 주는 없었는데, 자, 월요일 날부터 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한번 시장을 한번 봐보시면은 이게 월요일 날이었었죠. 월요일 날 급락을 하고, 화요일 날은 또 극적으로 그전 월요일 날 미 증시가 급락을 했었습니다만 우리는 또 극적으로 회복을 했었고, 그 다음 날도 수요일도 회복을 하나 했었습니다만 어제가 좀 제일 아팠죠. 오늘 급락도 급락입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가 그랬죠. 네, 이 하늘에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죠. 네, 이 여의도는 다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채권 시장은 다 금리 인하에다 다 베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개장초만 하더라도 1% 양봉을 줬으니까. 근데 갑자기 금리가 동결을 했습니다. 소수 의견은 뭐 금리 인하도 있었습니다만 동결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이게 지금 보면 2.5%지만 실제 고점 대비해서 올리다가 밀렸으니까 3.5% 밀린 것이죠. 그리고 네, 금요일 날 4.3%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아주 어제 같은 경우는 시의적절하게 이 금리 인하 타이밍으로서는 기가 막혔고,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우리는 뭐 마이너스 금리도 아니고 금리가 1.25%포인트면 0.25 정도는 인하를 할 만큼 우리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금리 인하를 하지 언제 하겠어요. 순전히 우리는 부동산 잡으려다 보니까 네, 그 부동산 잡는 일념 하나로 금리 인하를 안 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문제도 있고, 또 여전히 정책은 미시적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분배나 소득 주도 성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굳이 그는 지금 시점에 이 미시적 정책을 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비상시국인데 어쨌든 아꼈다가 나중에 어디다 쓸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래 되면 이제 4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죠. 어쨌든 아쉽네요. 금리 인하를 어제 했었으면 할 줄 알고 양봉을 뽑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실망감, 사실 이 음봉이 나온 것이 실망감에 의해서인데, 그전 같은 경우는 매도가, 이 외국인들 수급이 1,800억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이날 외국인들 매도 나와서 무너진 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순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되면서 급락을 한 것이죠.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3일 동안 매우 깊은 음봉을 맞으면서 시장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60일선이 여기에 있어요. 60일선에 여기 있고 주가가 이만큼, 60일선과 이만큼 이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바닥도 없는 상황이고 얼마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매우 비참한 상황이 있죠. 여러분의 종목은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시장 붕괴지 여러분의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월요일 날 일단 코스닥이 4.3%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 국내에서 코로나19 전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일단 월요일부터 심한 충격이었었고요. 근데 이날도 몇몇 종목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죠. 포스코 케미칼은 개파락에, 대부분은 그냥 개파락에 그대로 몸을 맞았죠. 최악인
개파락 음봉을 맞았습니다만 네, 포스코 케미칼은 개파락에서 강한 양봉을 끌어올렸죠. 거의 양봉 바디가 한 5% 양봉 바디를 끌어올렸는데 이유는 뭐냐라는 거지요. 이유는 SG 창구에서 아침부터 장 끝나는 3시 8분까지 들어왔네요. 장 끝날 때까지 CD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개파락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샀고 거기다가 기간 수급까지 들어왔습니다. 기간까지 5만 주가 들어왔어요. 쌍끌이 수급에 CD 주문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3%나 급락을 했습니다만 네, 이 포스코 케미칼은 오히려 강하게 끌어올렸었다. 양봉으로 줬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화요일 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날은 정말 예상치도 않았죠. 그 전날 미증시가 급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급락하고 나서 우리는 그 전에 미리 선반영됐다라는 것 때문에 아침부터 끌어올려서 무려 2.7% 양봉을 줬습니다. 대단한 날이었죠. 네, 이날. 자, 특히 이제 NH한국사이버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도 월선을 지켜냈죠. 지수는 거의 60일선에 이탈하는 상황인데 월선을 지켜낼 만큼 매우 강했던 52주 신고가를 깨고 있었던 NH한국사이버 결제입니다. 코로나19로 네, 앞으로 이런 전자결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최근에 2월달 들어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날도 다시 이제 월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4% 양봉 바디를 줬는데 물론 장이 좋아서 좀 편하게 올라간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수위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는 CS와 JP모건 두 개 창구가 아침부터 CD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많은 종목이 반등을 했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있고 수급에 의해서 추세에 이어가는 추세 상승인 종목이 있는데 바로 NH한국사이버가 추세 상승이었다는 거죠. 지금 얼마든지 CD 주문만 봤었다면 누구든지 매매가 가능했었던 종목이고 탑엔지니어링이 자 2월달 들어서 연일 가파르게 오릅니다. 이날은 마이너스로 끝이 났지만 사실상 개파락에 회복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죠. 그러나 탑엔지니어링은 무려 이날 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모건과 이 JP모건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 전날의 음봉을 가볍게 먹었습니다. 역시 CD 주문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큰 차이죠. 네, 자 목요일 날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이니시스 목요일 날은 뭐 2.5% 급락을 했었는데 자 KG이니시스는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오면서 갭 상승 양봉을 줬습니다. 시장과 전혀 무관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지금 NH한국사이버, KG이니시스 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조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기회를 삼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들어오는 날은 이렇게 항상 올랐습니다. 시장이 붕괴를 했어도 CD 주문이 들어왔으면 항상 네, 강하게 갔었다라는 것을 꼭 네, 명심을 하시고요. 자, 이번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코스닥이 4.3% 네, 거의 패닉장입니다. 투매장이었는데 4.3%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네, 이 종목이 없었죠.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4천억을 이틀 동안 4천억을 팔았다가 이날도 다시 1,100억을 판 상황에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CD 주문 종목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금요일 날은 딸랑이 두 종목, DPC와 팜스빌 이 두 종목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만 그나마 그래도 CD 주문이라도 조금 들어왔지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DPC도 신고가를 찍고 나서 이번에 눌림목 자리에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나름대로 뭐 시장에 비해서는 매우 강한 종목이 되겠죠. 지수는 4%나 급락을 했는데 DPC는 7%나 올랐습니다. 수급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해요. 네, 자 오늘 뭐 방탄소년단들, 네 그대, 네, 자 뭐야 비기텐터 상장 그 얘기가 있었고 또 방탄소년단이 또 네, 자 다시 앨범이 또 대박을 쳤다.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작용을 더 했지 않았나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매매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침부터 이 CD 주문을 오늘 CD 주문이 들어오지는 않았네요. 단발성으로 아침에 한번 딱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국내 창구를 이용해서는 또 오히려 매도를 했는 상황입니다. 자 잡히기는 잡혔지만 그 뒤로는
검색이 안 됐던 상황이었었고요. 팜스빌도 물량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21선에서 양봉을 줬네요.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건강기능식품 종근당 바이오랑 팜스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가에 와 있는 거는 팜스빌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종근당이랑 노바렉스, 콜마 B&H 이런 종목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이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하죠. 평소에는 CD 주문 들어온 종목이 정말 많고 또 굉장한 양봉을 뽑고 이러는데 이번 주는 뭐 10%나 폭락을 했는 상황인데 종목이 건질 것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이렇게 장이 안 좋음으로써 또 일각에서는 저점에서 살리는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 물량은 다음 주에 아마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 금요일까지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시장에서 맞섰는 개인들이 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제자분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 이번 금요일 날 먹자고 매매를 했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먹자라는 것이요. 이번 주는 어쨌든 매를 맞았어요. 눈탱이 맞았지만 다음 주는 결국은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고 어쨌든 뭐 시장이 이렇게 되면 꼭 시장에는 어떤 증시 부양책을 냅니다. 이번에 그래서 너무 아쉬웠죠. 부양책을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냥 재정 확대를 하면 추경을 만독하면 좋은데 빚내서 추경해야 될 상황이라면 제일 약효가 좋은 것이 뭐예요? 금리 인하였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번에 좀 했었으면 좋겠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아마 하겠죠. 2차례 원래 한다고 했으니까 미국은 아예 마이너스 금리까지 감안합니다. 우리는 여력이 있었고 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더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네들도 마찬가지 재정 확대는 할 수가 있겠고 또 미국은 트럼프가 잘하는 게 뭐예요? 감세 정책이죠. 뭐 법인세를 깎는다든가 소득세를 깎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재선을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살려야 됩니다. 경제 지표도 좋게 나와야 되겠고 주식시장도 살려야 재선을 하죠. 뭐 트럼프가 밀 수 있는 그거밖에 없지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지금 트럼프가 대노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국가재난본부에다가 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느냐. 코로나19는 잡을 수가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케어하고 있냐. 근데 왜 그렇게 공포감을 줬냐. 그로 인해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서 더 멈추면 안 되겠죠. 아마 부양 카드를 낼 겁니다.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거의 2% 가까이 폭락을 했지만 의외로 어느 시점에 미 증시가 갑자기 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생각해보면 미 증시가 나스닥 선물이 2% 급락을 했지만 주말장에 오히려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월요일 날 회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때가 됐다. 미국이 트럼프가 부양책을 낼 카드 유동성을 공급할 카드를 낼 때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